신축년 흰소해 날이 밝았습니다. 참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우리나라 구군에 대해서 스승님께 법문을 좀 청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고 또 신축년이 되어서 이제 신축년 구군을 묻는데 제가 질문에는 당연히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군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천기가 나타나는 구군이 있고 지기가 나타나는 구군이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구군도 변화되는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한 5년 전부터 구군을 쭉 예언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천기, 지기, 인기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제가 보는 관점이 100% 맞는 해가 있었고 천기, 지기, 인기를 살펴서 구군 예언을 했는데 천기, 지기는 맞아떨어졌지만 인기에 의해서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자년에는 제 구군 예언들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또 일부 부분은 인기에 의해서 약간씩 변화 일으킨 부분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승님 구군 예언이 경자년에는 일부가 맞고 일부가 좀 안 맞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70%는 다 맞았고 30%는 인기 운영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30% 오차가 있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제 잘못이라고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기에 의해서 30%는 변화가 있음도 여러분이 알고 구군도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번 신년 구군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기가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지기가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인기가 움직이는 기운이 있는데 이 인기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100%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기지기는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구군 예언들이 거의 다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인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운영에 따라서 약간씩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맞을지라도 30%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군 얘기를 하느냐. 2021년 구군도 제가 전체적으로 예언을 하면 70% 이상 제 예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30%는 운영자에 따라서 정치인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 민심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신축년 구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축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흰 소의 해입니다. 신금이 흰색이고 동물로서는 축이 소기 때문에 바로 흰 소에 해당한다. 흰 소는 동물 중에서 영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상적 동물 봉황이라든가 또 이렇게 용이라든가 삼조고라든가 이런 추상적 상상의 동물이 있고 실제 동물성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기운을 가진 영물스러운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흰 소는 실제 존재하고도 있지만
좀 이런 그 황소하고는 다르게 역물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여러분, 저기 농장, 가축 농장, 이 소 키우는 농장에 가면 주로 대다수가 황소, 누런소지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검정 젖소가 있고 검정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검정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황소가 많지만 외국에 가면 검정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흰색, 검정색 얼룩덜룩한 젖소들이 많고, 근데 완전히 흰 소는 드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흰 소는 소 중에서도 역물성을 가진, 영적인 기운을 가진 특별한 동물이다. 우리가 거북이를 특별하게 영적인 동물로 생각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흰 소도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축년은 바로 신령스러운 흰 소의 해다. 그럼 이 신령스러운 소의 해는 한편으로 신령스럽기 때문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신령스러운 것만큼 우리 인간을 바르게 살피고 바르게 심판을 하고 바르게 기운을 주기 때문에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신축년은 흰소의 해인데 바로 신령스러운 동물의 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소처럼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늘 근면성실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소처럼 우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이 신령스러운 동물의 해처럼 반드시 복을 받고 성취를 하고 큰 기운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잔머리 굴리고 노력도 안 하고 꾀부리고 사특한 마음으로 요행이나 바라고, 그리고 복권 한 장이나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요행수를 바라고, 주식이나 해가지고 대박 나서 갑자기 떼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좀 요행수를 바라는 사심, 요행을 바라는 사특한 욕심, 또는 과욕에 해당하는 욕심, 이런 욕심으로서 바르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미션들, 큰 어려움들이 와서 큰 회오리를 겪거나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이 아픔이라는 건 경제적으로도 겪을 수 있고 건강으로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다양각색으로 사람 질량에 맞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 미션들이. 사주운에 건강운이 약한 사람은 건강운으로 올 것이고, 사업운이 안 좋은 사람은 사업운으로 올 것이고, 인간관계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로 올 것이고 등등의 내 마음이 부족한 만큼 하나하나 자명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년 한 해는 바로 영적인 영물적 기운을 가진 해이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도 하고 겸손하게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한 만큼 좋은 기운을 받아서 복도 받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큰 틀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해자축년은 1년 중에 겨울에 해당하는 해이며 바로 서방 금기운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경자 신축년은 바로 서방 금기운에 해당하는 해다. 그리고 이 서방 금기운은 동방목을 치는 기운이라서 우리나라 국운적으로 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운명을 여는 지혜라는 책에
경자 신축년을 5년 전에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운명을 여는 지혜의 경자 신축년은 서방 금기운이 동방목을 극하여 우리나라 국운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희생자도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움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책에 5년 전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강의 때도 경자신축년은 바로 금기운이라서 우리 동방의 목기운에게는 부담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 38목의 나라이므로 이 서방금이 들어와서 극을 함으로써 부담이 되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바로 힘든 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했었고 실제 신축년 또한 바로 금기운이 목을 치는 해라서 우리 국운적으로 힘든 해입니다. 그러면 경금도 금이고 신축년 신금도 금인데 지난해랑 올해랑 비교한다면 신축년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이 신축년은 바로 금기운에 해당하는 해이며 신금이 동방목을 극하여 목이 부담이 오고 어려움이 올 텐데 첫째는 국가 경제적으로 팽창된 것처럼 보이고 좋아진 것처럼 보이고 부동산도 널뛰기식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신축년에는 그 팽창된 것이 위축이 되면서 멈추다가 위축이 되면서 어려운 버블 붕괴 현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난 경자년 가을부터 버블 붕괴 현상이 제가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 지방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든가 중심 도시에는 아직은 덜 나타날 뿐이에요. 제가 지금보다 더 버블 붕괴 현상이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식이나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풀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적으로는 지난 경자년 가을부터 이게 나타나게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돈을 풀고 막 주식으로 돈을 풀고 등등의 여러 가지 부양정책, 화폐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미루어 놨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상보다 버블 붕괴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분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영감으로 받은 내용이지만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1년을 유보시키고 미루었을 뿐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자년에 나타날 내용들이 신축년으로 좀 더 연장돼서 미루어졌을 뿐이지 지금 모든 것들이 부동산이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좀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자년에 우리 국운이 안 좋고 부분 버블 붕괴도 있었지만은
크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의식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이 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값이 아주 천정부지처럼 오르는 지역도 많았고, 근데 이게 하나의 지금 거품으로 올라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품으로 많이 잠재적으로 올라 있을 뿐이에요. 이게 현실화적으로 우리가 득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올라서 팽창해 있을 뿐이다. 근데 이 팽창이 끝까지 가면 그 다음은 뭐죠? 멈추게 돼요. 그 다음은 뭐죠? 수축이 됩니다. 근데 경자년에 마지막 팽창을 하고 마지막 멈추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 거품에 젖어가지고 이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기만 했지 버블 붕괴가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지방에서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심 도시에서는 거품으로 올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원래는 지난 경자년 가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1년 정도 미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신축년은 우리 부동산이 박살이 나거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 지방부터 어려움이 나타나고 도심 지역에도 많은 빌딩들이 막 상가가 텅텅 비게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문 닫는 상가도 많이 생기고 경매가 나오는 건물도 많이 생기고 이런 등등의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파트 값도 팽창을 하고 이렇게 멈추어 있다가 수축 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나타난다. 특정 개발지역, 특별 자치도시, 그리고 행정도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새로 일으키는 중심도시 외에는 서서히 그 팽창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축하는 걸 느끼게 된다. 근데 그 수축이 1차적으로 10% 오고 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20% 나타나고 3차적으로 30%까지 나타나는 지역들이 생긴다.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이런 현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막 그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팔아서 잘 쓴다면 세금 내고 그 중에 한 50%가 남습니다. 근데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만 올라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세금만 많이 낼 뿐이지 특별하게 득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세금 많이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기분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세금 많이 내더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그 기분에 빠져서 세금 많이 내더라도 감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세금만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세금만 많이 내고 부담만 가져올 뿐이고 나중에 이 오른 가치가 몇 퍼센트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 자각을 하느냐? 2021년 말에 바로 이런 문제점을 자각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자각하지 않았어요. 너도 나도 무조건 사들이면 좋은 줄만 생각한 거죠. 근데 2021년 말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부동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서서히 지역적으로 버블부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고가의 집을 산다든가 성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지난해 경자년의 가을부터 버블 붕괴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에는 서서히 오고 있었지만은 도심에는 크게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민심과 정치적 방법에 따라서 1년 정도 지금 미루어졌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지금 주식이 올랐다고 보세요. 경제가 좋아진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중현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 다음은 꺾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기형현상으로 팽창하고 있다가 그대로 끝까지 가느냐? 다시 멈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도 지난 봄에는 막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은 막 삼천선? 코스피 삼천선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응? 3천이 넘었습니까? 이제 4천이 넘었다고? 아니요, 3천이 넘었습니다. 3천이 넘었겠죠. 이제 3천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2021년도에 주식 잘못하면 웃는 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피눈물 흘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공행진을 가다가 계속 고공행진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2021년도에 엄청난 또 폭락장이 옵니다. 그럼 폭락장이 왔다가 계속 폭락으로만 가느냐? 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폭락장에 실수하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이 주식 경제도 바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리 국민들 민심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고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조건 올인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 3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폭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기폭을 잘 이용하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이 기폭을 이용을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 기폭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주식에 미쳐가지고 올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주식을 내 자본 100에서 30%만 투자하고 여유 있게 취미처럼 하는 분은 괜찮습니다. 폭락장이 와도. 왜? 나머지 70%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올인해서 투자하고 전재산 투자하는 분들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문제로 전반적인 경제는 하반기부터 어려움을 실감나게 느낍니다. 정부 부양책으로 전반기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팁니다. 근데 후반부부터는 이렇게 서서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며 힘든 걸 하나하나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식당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이렇게 무역업도 어렵고 모든 면에 다 어렵습니다. 학원 사업, 교육 사업, 또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더라도 월세를 못 내는 정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견딥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엄청난 파장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동요가 오고 흔들리고 많이 어려움이 오는 걸 느낀다. 그러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식대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극단적으로 제 말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균형 있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것을 자기 식대로 잘못 받아들여서 맞니 틀리니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나라가 경제가 폭삭 망한다, 이 뜻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 30%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근데 그 30% 선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낀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나라 국가가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제 공황 현상이 30%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안에 이런 경제 공황 현상이 30%가 나타난다. 경제 공황이 70%가 온다면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력이 있기 때문에 30% 경제 공황 현상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완전히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업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10% 공황을 느끼는 직업, 20%, 30%, 40%, 50%까지 경제 공황을 느끼는 일들이 생긴다. 근데 평균치를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따지면 30% 공황 현상이 온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30% 공황 현상이 3년 안에 나타나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노력해서 그 30% 공황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운영을 잘하면 아무리 국가가 힘들고 30% 공황이 오더라도 잘 버틸 수가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30% 안에 폭폭폭 빠져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정신 차리고 신축년을 잘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하반기부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동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30% 어려움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그 30% 어려움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다 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